2022-2023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후반기 경기가 토요일 새벽이죠.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들도 오늘 밤 경기를 치르는데요.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전지훈련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고요. 또 조규성 선수가 최근까지 마인츠와 강하게 연결됐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진출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국내에서 독일 축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준TV에 이제 합류하시고 고정 패널로 합류하신 이후 분데스리가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네. 적은 있긴 하지만은, 분데스리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후반기 일정 시작되면 저희가 주요 경기들이라든지 또 중요한 소식들은 분데스리가 이야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분데스리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인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저희가 이전에 그 얘기 드린 영상에서도 본인도 스스로 블로그에서 얘기했지만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스페인으로 출국하던 현장이었어요. 왜 스페인이냐? 마인츠가 후반기 일정 재개에 앞서서 스페인 말라가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도 중용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전지훈련 명단인 건데요, 전부 다. 그리고 사진에 이제 이재성 선수를 따로 이렇게 올렸죠. 이것만 하나만 딱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 말라가 사진에 이재성 선수가 이러고 있는 게 올라온 건데요. 일단 30명이 가긴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브루카르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명단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가 문제는 이전에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12월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재활이 잘 풀리지가 않으면서 그래서 뮌헨에 남아가지고 재활 훈련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공격수 쇼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인츠가 이제 루체른하고의 첫 평가전이 있었거든요. 전지훈련 가가지고 그 경기에서 경기 시작 13분 만에 또다시 브루주르라고 백업 공격수마저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격수 포지션에 좀 이제 뎁스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보브지엔하고 이제 구루드하고 바이퍼는 유스 선수들이에요. 나이도 상당히 어리잖아요. 19세, 18세, 17세 이런 거고요. 무스타파하고 브루카르트하고 브루조흐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수가 장기 부상에서 갓 돌아온 오니시보와 잉바르트센 딱 2명밖에 남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결국 후반기를 앞두고 공격진의 보강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츠가 조규성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저희가 그걸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인츠가 돈이 없어서 이적료를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얘기 드리자면요. 제가 이거는 따로 이제 들은 얘기인 겁니다. 확실한 출처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 건데요. 이게 하이델 CEO가 있거든요, 마인츠에. 사실상 영입 같은 것들 다 총괄하는 사람인 건데 하이델 CEO가 키커즈랑 인터뷰할 때 우리 돈 없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긴 없었대요. 근데 이때 나온 게 250만 유로를 지불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맥시멈이라고 나온 건데 실제로는 이때 300만 유로 플러스 세론 조항까지 해가지고 오퍼를 한 상태였대. 이 보도가 나올 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 사실은 원했기 때문에 조금 오버페이라도 했다. 일부러 그렇게 흘린 거다. 경쟁을 가격이 너무 올라갈까봐. 셀틱이라던가 이런데 경쟁이 있는 거니까. 경쟁이 붙지 않게 하려고,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괜히 높이 했다고 얘기하면 셀틱도 더 올릴 수 있고 우린 또 더 올려야 되니까 차라리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너네도 굳이 올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비슷한 금액이면은 마인츠는 이길 수 있다라는 조금 그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분데스리가니까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이제 박지성 디렉터도 마인츠 쪽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모든 소스가 마인츠 쪽에서 들은 거다 보니까 다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셀틱 쪽에다가는. 어쨌건 간에 어지간하면은 가능하다면은 마인츠 쪽을 선호한다, 분데스리가 쪽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보다. 실제 전북 내에서도 조규성 선수를 이적시킬 때 미국 제한 아예 거들떠도 안 받고, 왜냐면 조건은 이적료는 미국에서 높았잖아요. 하지만 박지성 디렉터도 기본적으로 선수가 좀 이제 잘 되는 방향으로 보내고 싶고 전북 입장에서도 좋은 리그로 보내는 게 또 명분이 되기 때문에 세 팀이 오퍼가 왔을 때 마인츠 쪽으로 좀 선호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1월 7일 기사였던 거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바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이 선수는 우리 팀에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서 하이델이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예. 그 실제 오퍼한 금액은 이제 350만 유로의 세론을 이제 오퍼를 했다라고 하죠, 마인츠 쪽에서. 예. 근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인츠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가 800만 유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론까지 포함을 하면 저거는 거의 650만 유로에 해당하는 이적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동 5위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럽 무대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한테 쓴다? 이건 대단한 금액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전북 쪽에서 이거를 거절을 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이제 구자철 선수가 볼프스부르크에 있다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검증을 마친 이후에 마인츠로 갈 때 기록한 이적료가 500만 유로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시장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저게 그 당시 최고액이었어요. 예. 마인츠 구단. 게다가 또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이적서를 하도 이제 얘기 드리다 보니까 액수가 이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만 지금 돈이 넘쳐나는 거지, 그렇죠. 다른 유럽 리그들은 특히 중하위권 팀들은 그렇게 돈을 못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인츠가 꽤 좋은 조건을 내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베팅한 거예요. 마인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이상을 그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대요.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찌 됐거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결국엔 셀틱도 금액을 올렸고 마인츠는 이제 최대치로 이걸 제시했을 네. 때 전북 구단에서는 좀 이제 거절 의사를 표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절 의사라는 게 안 해, 나폴세일 이런 걸 떠나서 더 높은 금액을 땅 제시하고 조금 무리된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완곡한 거절의 표현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1월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저희가 제가 아니라고 확인을 했고, 네. 구단 쪽에서 조금 이제 협상에 좀 원만하게 네.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인츠 쪽에서는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평가전 기간 동안에 원래 이 팀이 3-4-1-2를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예. 브루카르트하고 이제 오니지보를 투톱으로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이번 시즌 브루카르트가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잉바르트센이 투톱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 공격수 뎁스 자체가 너무 얇으니까 3-4-2-1로 전환을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지훈련 내내도 3-4-2-1을 계속 많이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그 루체르나고의 경기에서 이게 120분 평가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 60분, 후반 60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 다른 선수들이 나온 건데, 이재성 선수는 후반전 팀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77분경에 골을 넣었는데요. 예. 예, 이게 오니시보가 크로스 올려준 거를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주지현 선수가 네. 득점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트라이커가 없는 가운데 좀 이제 예. 메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대1 대승을 거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가전이 호펜하임 같은 분데스리가 팀하고의 150분 평가전. 예. 이건 그냥 75분씩으로 나눠서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반전 팀에 나왔었죠. 예, 전반전 팀에 나와가지고 36분경에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배부를 맞고서는 이제 바우만한테 막힌 장면이 됐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제 이정우 선수가 월드컵 기간에 좀 부상 이슈도 있고 조금 이제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는데 푹 잘 쉰 것 같고, 네. 또 평가전 가서 잘 뛴 거 보니까 이제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가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몸 상태가 가볍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인 한케 올센을 영입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행트, 홍현석 선수의 이제 동료이기도 했던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늦게 영입해가지고 13일날 영입해가지고 호펜하임전에 잠깐 뛴 게 전부긴 한데, 훈련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빨리 주전 자리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크를 밀어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공격수 영입은 없었죠. 공격수 영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3-4-2-1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겨울 전지훈련에서 유스 출신 선수인 보브지엔이 상당히 좋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예, 그래서 다음 마인츠의 센세이션이 될까라고 이제 가장 큰 희망 해가지고 빌트지에서 제목을 보도를 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미드필더인 풀기니하고 이제 바르코크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건데, 마인츠가 풀기니를 600만 유로라는 나름 거액의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전반기 최악이었어요. 예, 저게 키컵 평점인 건데, 키컵 평점이 4.19점이면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키커는 1점부터 6점까지고 낮을수록
이제 점수가 높잖아요. 예. 예, 근데 상당히 그러니까 평점이 나쁘게 나왔었고 이것도 그러니까 풀기니보다 더 평점이 나쁜 선수가 2명 있었는데 백업 공격수인 브루조르하고 무스타파. 이들은 백업으로 교체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안 좋았는데 14경기 1도움, 2경기 1도움 이랬어요. 그래서 원래 마인츠는 이재성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풀기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실제 예. 그 초반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이재성이 다시 올라가게 됐고 전지훈련 기간에 풀기니를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실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뭐 풀기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딱 이제 인터뷰에서 원래 그니까 망했으니까 이거 떠나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인츠 떠나는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다짐을 전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찬사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보직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이재성 선수가 말씀드린 이 마인츠 전지훈련에 합류하는 그 인터뷰 출국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좀 생각하고 있다.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재성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를 원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좀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치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일단 뭐 하이델 CEO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성은 무조건 남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거는 1월 13일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키커지에 나온 12월 29일 기사에서도 이건 아마도 뭔가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이델 CEO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성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엔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한 거죠. 절대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도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항에서 가깝다는 거. 프랑크푸르트 공항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팀 합류가 쉬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만족감을 가져하고 있다라고 하고 어쨌건 간에 그 이재성 선수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마인츠 쪽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이구 예, 이러면서 조금 남게 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재계약이 좀 제한이 좀 확실하게 오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본인이 원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이제 구단에게도 압박을 조금 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마인츠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재성 선수가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풀기니가 잘해줬다면은 기대만큼 그랬으면은 이제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성 선수가 공격과 미들과 공격을 연결하는 그 고리 역할을 이재성 선수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물론 풀기니가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공격 창의성 특히 뭐 공격수 영입이 안 된 시점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좀 꼭 필요하고 또 확실하게 전념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새 인사거든요. 마인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기에도 메인이 오니시보하고 오니시보는 뭐 전반기 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마인츠 선수잖아요. 같이 이제 이재성 선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은 얼굴이 안 나왔어요. 뒤통수가 반반이었나? 혹시 이적하면은 지우려고? 그건 아니고요. 어쨌건 간에 그 정도로 마인츠에서는 이재성 선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인츠의 후반기 개막전이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인데 공신력이 높은 키커에서 예상 선발 명단에 역시 이재성 선수의 이름을 올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3, 4, 2일도 예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니시보가 2선에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슈타흐가 부상에서 갑복귀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은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니시보를 2선으로 예상을 하면서 잉바르트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 건데요. 그리고 라이치도 현재 뭐 질병으로 조금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선발로 못 나오고 있고 한키올센은 어쨌건 간에 뭐 이제 막 영입한 선수니까 당장 선발 출전은 어렵다라고 예상했고 저기 첸트너 있잖아요. 첸트너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재 담에 걸려가지고 아마 개막전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인츠의 후반기 전체를 좀 살펴보면 이재성 선수의 역할 그리고 마인츠의 성적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니시보가 최전방으로 기본적으로 살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슈타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재성 선수하고 슈타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 막판부터 좀 공격형 미드필더 전진 배치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슈타가 서고
이제 코어하고 바레이오가 더블 볼란테 거기에 이제 풀기니가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변신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에 마르틴과 비드메르 그리고 백스리는 한케 올센이 저는 결국은 주전은 올라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평가가 그렇대요. 거기다가 이제 라이치랑 벨이 좌우 센터백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라이치는 조금 계속 이 선수가 보험지시여도 시즌 절반도 소화를 못할 정도로 부상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마인츠가 계속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노려왔고 또 좀 할만하면 좀 떨어졌었는데 올 시즌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결국 공격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브루카르트가 정상 컨디션이었다면은 그랬으면은 이제 도전을 해볼만 했겠지만은 예, 결국은 골을 넣지 못하면은 예, 성적을 끌어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왔었으면 모를까 예, 그게 아닌 이상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니시보도 원래 골보다는 도리어 주변을 도와주는 데 더 능한 선수거든요. 원래 윙 출신이잖아요, 오니시보도. 그래서 사실 뭐 조규성 선수까지 와서 조규성 이성 조합으로 좀 분데스리가에서 또 한 번 좀 그 한국인 듀오에 좀 바람몰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 있긴 한데 뭐 일단은 마인츠 행은 조금 어려운 상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사실 이제 작은 정우영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꽤 기대를 많이 받았고 또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뛴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인상적인 플레이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이제 가라앉았거든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왔나요? 예, 일단 뭐 그 1월 4일에 카디스로 이제 전지훈련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팀 다 안달루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따뜻하니까 워낙에 많은 또 유럽 팀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카디스 쪽에 그 전지훈련 갔었죠. 어쨌건 간에 예, 메인 그 사진에 그거가 전지훈련 사진에 정우영 선수가 윈터 옆에 같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젤하고 120분 평가전을 가졌거든요. 이것도 이거가 뭐 전반팀 후반팀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정우영 선수가 후반팀에 나와가지고 예, 뛰었었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뭐 딱히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채 3대2로 승리를 거뒀었고 이제 함부르크 하고의 이제 140분 평가전 이거 70분이었는데 정우영 선수는 그러니까 후반전 10분경에 교체 투입됐다라고 봐야죠. 도안 리츠가 선발로 나오고 근데 이제 교체 투입되고 4분 만에 예, 환상적인 돌파에 이은 정교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골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좀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특히 함부르크도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네, 원래는 분데스리가에서의 전통이나 이런 건 프라이부르크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용들인 건데요. 뭐 앞에 누가 골 넣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고요. 이제 딱 두 번째 맥락에 메인이 이제 정우영이 들어와서 넣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80분경에 정우영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뭔가 경기를 다르게 만들었다. 예,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정우영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컴퓨 플레이에 이은 멋진 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게 했던 평가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정우영 선수가 경쟁을 하던 이 케빈 샤데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브렌트포드로 임대인데 완전 이적이 의무로 발송하는. 그러니까 이적료만 나중에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브렌트포드로 갔거든요. 예, 이적하고 그리고 영입한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군에서 올라온 선수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그 독일 연령대별 대표팀을 뭐 단계별로 밟았고요. 특히 현재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거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예선에서도 4경기 3골 2도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주로 오른쪽 윙에서 뛰죠. 그래서 이건 프라이부르크에서 23경기에 4골 3도움을 올리고 있다. 오른쪽 윙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뭐 그때 한준 기자도 분데스리가 해설하면서 놀랐어요. 근데 빠르고 번뜩이고 조금 이제 직선적인 플레이는 오히려 정우영 선수보다 좀 치명적이다 보니까 저 선수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에게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정우영 선수가 폭넓게 움직여주는 다른 전적인 역할이 있지만 특히 이제 올 시즌이 되면서는 조금 정우영 선수가 밀려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장기간 결장을 했었거든요. 26라운드부터 시즌 끝까지 빠지면서 이번 시즌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5라운드까지 결장을 하면서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짧은 출전 시간만
뛰면서 거면서 기대만큼 이번이 원래 터져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터지지 못한 거였죠. 네, 근데 또 브렌트포드가 데려갔어요. 예, 브렌트포드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아넬트 재미 본 거. 야넬트 재미 본 거를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야넬트도 어쨌건 간에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독일에서. 그리고 근데 이제 야넬트는 사건 사고를 쳐가지고 그렇죠.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으나 자기네들이 데려와가지고 포텐을 터뜨린 것처럼. 그렇죠. 샤데도 좀 부상으로 잠깐 주춤하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시점. 너무 비싸기 전에 우리가 데려가겠다. 가진 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샤데가 가진 툴 자체는 정우영 선수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수라는 포지션을 고려를 하면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샤데가 떠난 상태를 좀 고려하면 물론 샤데가 부상해서 회복 중이긴 했지만 네.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면은 안 그래도 뭐 프라이브루크가 그렇게 뎁스가 많은 팀,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운 팀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샤데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제1 백업 역할이 정우영 선수한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안 그래도 뭐 제1 백업에 가깝긴 했었지만요. 네. 예. 그래서 뭐 분데스리가 13경기에 물론 뭐 출전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예, 1골 2도움을 올렸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5경기 출전해가지고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선발 출전할 때마다 포인트를 좀 만들면서 네. 기대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 모든 포지션에 다 뛰었죠. 예, 그래서 전처 자원으로 기용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일단 함부르크와의 평가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이제 후반기에 이제 초반 일정, 특히 첫 경기에도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일본 대표 선수로 또 이번 월드컵에서 주가를 높인 도안 리치가 시즌 초반 합류했을 때 엄청난 활약을 하다가 조금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갔다 온 선수 중에 뭐 개개인별로 케이스는 다르지만 더 좀 잘하는 선수, 자신감을 얻은 선수, 뭐 미토마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정우영과 도안 리치의 경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정우영 선수가 밀리게 된 거는 도안 리치한테도 밀리고 체레한테도 밀리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원래는 이 두 자리가 정우영 선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였으니까요. 예. 예, 어쨌건 뭐 키커즈 같은 경우는 볼프스부르크하고의 후반기 개막전 일단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예. 그레고리치 원톱에 그리포 첼에 도안 리치에 이제 뭐 회플러랑 에게슈타인에 뭐 포백은 이제 지금 리나르트가 원래는 주전인데 약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근육 통증을 예. 좀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굴대가 선발로 나올 걸로 이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번 시즌 베스트 11은 뭐 정우영 선수는 선발로 나오기는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예, 하지만은 공격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프라이브루크 지역지라던가 이런 데서도 이번 그 전지훈련이 끝나고 나서의 평가들에서 정우영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제일 교체 카드로 헬러 살라이와 함께 활용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공격 시즌의 뎁스를 더해줄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엔 주전 자원으로 썼고 또 예, 그렇죠. 펠러 선수와도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모든 유럽 리그가 5명의 교체 카드를 쓰는 가운데 또 많은 교체를 또 활용하는 또 전술을 쓰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아무리 뭐 제일 백업이라고 해도 주전 선수들이 전 경기를 다 선발 출전할 그렇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발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럴 때 본인이 좀 임팩트를 보여주고 강렬함을 보여준다면 조직형 경쟁에서 바뀌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네. 포텐이라든지 상황이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브루크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올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쪽 대회에서 조금 전력 투구를 해야 돼가지고 그 빠른 시간에 교체 카드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이 두 팀의 일정을 살펴보면요. 설 연휴죠. 1월 21일 이제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마인츠가 슈투트가르트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프라이브루크는 볼프스부르크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경기들이 다 있어요. 마인츠는 빅매치가 다가옵니다. 1월 26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에 도르트문트전 그리고 2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분데스리가 최강의 팀 바이에른 뮌헨과 포칼 16강전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포칼하면은 이재선 선수가 바이언과 조금 인연이 있죠. 예. 예, 홀슈타인 킬 시절에 예. 승부차기지만 바이에른을 탈락시켰던 바가 있어서 예. 이런 경기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선 선수가 마인츠에 이제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 경기들에서 아주 맹활약을 한다면 또 분데스리가의 더 높은 팀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또 제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6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과의 경기니까 또 프라이브루크가 다음 시즌 챔스를 좀 준비하는 팀으로서 경쟁력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르트문트 원정도 있죠. 예, 도르트문트전도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간 팀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또 이런 일정 속에서 뭔가를 보여줘서 또 다음 시즌 프라이브루크와 함께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브루크도
마인츠 유로파리그 16강에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일정, 한국인 유럽파들의 소식, 한준TV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더욱더 다채롭고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